결과가 지금 나오는 모양인데 들어보시겠습니다. 17표, 기호 2번 55표, 기호 3번 35표, 이것으로 기호 2번 김성태, 함진규 후보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에 보신 대로 한국당 새 원내대표의 김성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다음에는 사회자께서 방금 지금 발표 현장을 직접 연결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한선교, 김성태, 홍문종 3파전을 벌인 결과 지금 이거 1차 투표에서 그냥 결론이 난 걸로 봐야죠. 네, 55표를 얻은 김성태 의원이 선출됐다는 소식입니다. 요 간단히 여야 관계 어떻게 될지 예상을 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홍준표 대표와의 궁합은 또 어떨지. 생각나는 대로 뭐 쓰시지 않았어도 그냥 말씀을 차례대로 좀. 홍준표 그럴 줄 아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투표 전부터 네.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의 조합이라든가 예. 또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한 그 상황, 예. 또 앞으로 대여 투쟁에 누가 적합한지, 뭐 홍준표 대표와의 관계, 예. 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그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할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점쳐졌는데요. 정치보복 강경 대응을 내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성태 새 원내대표는 지금 정치보복 TF에 그 위원장도 하고 있고요. 예. 한국 노총 사무총장 출신으로서 굉장히 그 논리가 분명하고 이제 대여 투쟁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의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바른당을 갔다 이제 돌아왔다는 그 전력 때문에 안에서 이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친홍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표 차이로 원내대표에 선출된 것 같습니다. 이거 한두 분만 더 듣죠. 뭐. 예, 뭐 이번 결과 보면서 그 계속해서 이제 예측을 했던 부분이 그대로 됐다.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250개의 그 당협 당무 감사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힘들이 그대로 김성태 의원의 원내대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이제 첫 번째 설명을 하고요. 역학 구도가 상당히 바뀌겠죠. 사실상 친박이 당을 장악함으로써 이명박계 소위 말하는 MB계 친이계가 순식간에 몰락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젠 친홍이 당을 그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장악하면서 이후에 친박의 몰락이 이제는 예정된 수순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어중중한 그 친박들은 대거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노선과 입장을 친홍 쪽으로 맞추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보면 이번 사건의 그 핵심은 친박의 몰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소멸해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정 교수님 간단히. 저도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됨으로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대여투쟁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선명야당의 기치를 아주 더 분명하게 내세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국회에서의 여야 관계가 상당한 또 다른 또 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도 사실 대야 관계를 어떻게 새로 설정할 것인가 문제에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그 홍준표 대표가 미는 김성태 의원이 됨으로써 아무래도 그 홍준표의 당 장악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변수는 김성태 의원이 복당파고 그리고 또 특히 김무성 의원하고 상당히 또 이 정치적으로 아주 가깝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 친박계가 나름대로 정치적인 힘을 잃고 난 뒤에 새로운 당내 역학 구도가 어차피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와 이 김무성계의 또 관계 설정 이것도 하나의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넘어갔으면 하는데 다 그래도 한 말씀 있다니까 짧게 아니, 사실은 뭐 그 친박에서 원내대표가 된다는 거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완전히 뒤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55표 그래서 51%로 득표를 원내대표가 된 거거든요. 지금 116. 석인데 실제로는 55표가 지금 한 110명 정도 투표했다고 봐야 되겠죠. 정확히 보면
9명 정도 투표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재검표 요청을 해가지고 재검표가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지금 홍준표 대표는 당내에서 반발도 있고 당내 지배력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느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게 지금 김성태 의원이 선출이 됐다 하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뭐 재검표 요청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검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선은 저는 김성태 의원이 됐다라는 전제하에서 예. 기본적으로 이제 여야 관계에서 강력한 원내 투톱이 원내대표, 당대표. 예. 홍준표 체제의 투톱 체제가 완성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좀 약간의 다른 관점에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셔터문을 내렸다고 했습니다만 보수 통합을 주도함에 있어서 예. 바른정당에게 셋문을 열어놓겠다 문이 그랬거든요. 뭐 뒷문도 있고 여러 개인가 봐요. 그런가요? 그것도 그런 부분에서 이 바른정당 복당파 중에 한 분인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네. 이른바 바른정당 내에 어떤 한국당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도 예.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어 보인다. 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치가 생물이라 아까 차재홍 교수 얘기했지만 또 뭐 막상 내 편이 될지 남의 편일지는 또 두고 봐야 알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아까 하던 우병우는 그래 영장이 발부가 돼야겠어요. 어떻게 차 교수 아까 얘기하시던 거 맞아 좀. 예. 그래서 다시 제가 봤을 기억을 때는 되살려가면서. 지금 이 영장이 3번 청구가 되고 네. 그러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나름대로 그 감정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병우 수석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또 국민들로 하여금 또 착각에 빠뜨린다는 것이죠. 지금 앞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난번 자신을 한번 기각했던 판사가 다시 또 영장심사를 실질심사를 맡는다는 부분. 그리고 또 영장실질심사가 또 사흘 뒤에 열린다는 겁니다. 지금 뭐 그 우병우 수석의 변호인이 준비가 덜 됐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봐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들이 뭐 객관적으로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걸 지켜보는 구계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또 우병우한테만 저런 식의 이 이야기가 벌어지지? 이런 식의 나름대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아마 국민 감정은 더 나빠지는 상황이 아닌가. 남 속 뒤집는 거는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만약에 또다시 기각이 될 경우에는 좋죠. 뭐 상당한 그 돈 후폭풍이 많죠.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정진남 소장 시간이 이제 빨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꾸라지 우병우 수석은 사실 국정농단 수사의 마지막 퍼즐이거든요, 지금. 예. 구성 여부가. 네. 그래서 검찰도 사실은 명운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잘못. 그러나 이번에 좀 달라진 점은 혐의가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과학기술계 인사 또 진보 교육감들의 불법 사찰을 지시한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러나 또 관건은 영장 전담 판사가 2차 때 기각했던 동일 임무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관심을 자아내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이 3차 소환 때인가요? 세 번째 소환될 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저는 법꾸라지의 숙명이 14일 날 결정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양 박사 하나 쓰죠. 만약에 이번에 기각이 되면 천하제일 법꾸라지에서 이제는 고검제일의 법꾸라지로 이제 승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현재 천하제일의 법꾸라지가 고검제일의 법꾸라지로 갈 가능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방금 정기남 그 소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김대중 정부 때 환경부 장관을 했던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한국과학기술 그 단체 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되자마자 그 관련 단체들과 그다음에 그 회원들의 정치 성향을 사찰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국정을 시켜서 그다음에 우리 은행장 또 그 사찰했죠. 그다음에 김진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사찰했죠. 그다음에 심지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찰했죠.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국정원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게 민간인 사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인 사찰까지 국정원이 하게 지시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번에 추가된 혐의를 빠져나가기 힘들 거다. 만약에 빠져나가면 기꺼이 인정합니다. 고검제일 법꾸라지라고. 두 분 안 하셨죠? 네, 저는 뭐 우병우 전 수석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검찰에서 과거에 그 우병우의 지시를 받던 검찰이 수사했을 때하고 또 특검과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뀐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다. 이것은 검찰이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병우 수석을 생각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죽음에 이르게 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수사를 우병우 전 수석이 주인 검사로서 이제 그걸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영장을 3번씩이나 청구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박연차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또 다른 어떤 또 보복의 냄새가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생각을 좀 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태근 의원이 말씀하셨네요. 김성태 당선 확정됐답니다. 예. 앞서 서정욱 변호사가 아주 명쾌하게 분석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뭐라고 했어요? 잊어버렸는데 한참 시간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데 대해서 얘기해서 쫙 분석을 했는데요. 최연소는 중간이라 빠지고. 첨부를 하면 이명박 정부 때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사찰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용호 청와대 비서관이 징역 2년 6개월, 박영준 비서관이 징역 2년, 나머지 다 집행유예를 형을 다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민간인 사찰과 관련돼서는 뭐 유죄 판결이 불가피한데 제가 이 대목에서 꼭 짚고 싶은 것은 왜 검찰은 이렇게 구속 수사에 집착해야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시 5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됐다라는 전제하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야 관계에서 강력한 원내 투톱이 원내대표, 당대표, 홍준표 체제의 투톱 체제가 완성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좀 약간의 다른 관점에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셔터문을 내렸다고 했습니다만 보수 통합을 주도함에 있어서 바른정당에게 셋문은 열어놓겠다 그랬거든요. 뒷문도 있고 여러 개인가 봐요. 그런가요? 그런 부분에서 이 바른정당 복당파 중에 한 분인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른바 바른정당 내에 어떤 한국당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어 보인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치가 생물이라 아까 차재홍 교수 얘기했지만 또 뭐 막상 내 편이 될지 남의 편일지는 또 두고 봐야 알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아까 하던 우병우는 그래 영장이 발부가 돼야겠어요. 어떻게 차 교수 아까 얘기하시던 거 맞아 좀.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영장이 3번 청구가 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나름대로 그 감정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병우 수석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또 국민들로 하여금 또 착각에 빠뜨린다는 것이죠. 지금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난번 자신을 한번 기각했던 판사가 다시 또 영장심사를, 실질심사를 맡는다는 부분. 그리고 또 영장실질심사가 또 사흘 뒤에 열린다는 겁니다. 지금 우병우 수석의 변호인이 준비가 덜 됐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봐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걸 지켜보는 국외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또 우병우한테만 저런 식의 이 이야기가 벌어지지? 이런 식의 나름대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아마 국민 감정은 더 나빠지는 상황이 아닌가. 남 속 뒤집는 거는 엄청 많이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는 모양인데 들어보시겠습니다. 17표, 기호 2번 55표, 기호 3번 35표. 이것으로 기호 2번 김성태, 함진규 후보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에 보신 대로 한국당 새 원내대표의 김성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다음에는 사회자 개표. 방금 지금 발표 현장을 직접 연결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한선교, 김성태, 홍문종 3파전을 벌인 결과 지금 이거 1차 투표에서 그냥 결론이 난 걸로 알죠? 55표를 얻은 김성태 의원이 선출됐다는 소식입니다. 요 간단히 여야 관계 어떻게 될지 예상을 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홍준표 대표와의 궁합은 또 어떨지. 생각나는 대로 쓰시지 않았어도 그냥 말씀을 차례대로 좀. 홍준표 그럴 줄 아셨어요? 대표, 예, 그렇습니다. 이 투표 전부터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의 조합이라든가 또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한 그 상황 또 앞으로 대여 투쟁에 누가 적합한지
홍준표 대표의 관계, 예. 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그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할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점쳐졌는데요. 정치보복 강경 대응을 내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성태 새 원내대표는 지금 정치보복 TF에 그 위원장도 하고 있고요. 예. 한국 노총 사무총장 출신으로서 굉장히 그 논리가 분명하고 이제 대야 투쟁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의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바른당을 갔다 이제 돌아왔다는 그 전력 때문에 안에서 이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친홍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표 차이로 원내대표에 선출된 것 같습니다. 이거 한두 분만 더 듣죠. 뭐. 예, 뭐 이번 결과 보면서 그 계속해서 이제 예측을 했던 부분이 그대로 됐다.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250개의 그 당협 당무 감사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힘들이 그대로 김성태 의원의 원내대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이제 첫 번째 설명을 하고요. 역학구도가 상당히 바뀌겠죠. 사실상 친박이 당을 장악함으로써 이명박계 소위 말하는 MB계 친이계가 순식간에 몰락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젠 친홍이 당을 그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장악하면서 이후에 친박의 몰락이 이제는 예정된 수순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어중쩡한 그 친박들은 대거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노선과 입장을 친홍 쪽으로 맞추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보면 이번 사건의 그 핵심은 친박의 몰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소멸해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준 교수님 더 예, 간단히. 저도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됨으로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대여투쟁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선명야당의 기치를 아주 더 분명하게 내세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국회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만약에 또다시 기각이 될 경우에는 상당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정의남 소장. 시간이 이제 빨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꾸라지 우병우 수석은 사실 국정농단 수사의 마지막 퍼즐이거든요, 지금. 구성 여부가. 그래서 검찰도 사실은 명운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잘못. 그러나 이번에 좀 달라진 점은 혐의가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과학기술계 인사 또 진보 교육감들의 불법 사찰을 지시한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러나 또 관건은 영장 전담 판사가 2차 때 기각했던 동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관심을 자아내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이 3차 소환 때인가요? 세 번째 소환될 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저는 법꾸라지의 숙명이 14일 날 결정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 박사 하나 쓰죠. 만약에 이번에 기각이 되면 천하제일 법꾸라지에서 이제는 고검 제일의 법꾸라지로 이제 승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현재 천하제일의 법꾸라지가 고검 제일의 법꾸라지로 갈 가능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방금 정기남 그 소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김대중 정부 때 환경부 장관을 했던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한국과학기술 그 단체 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되자마자 그 관련 단체들과 그다음에 그 회원들의 정치 성향을 사찰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국정을 시켜서 그다음에 우리은행장 또 그 사찰했죠. 그다음에 김진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사찰했죠. 그다음에 심지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찰했죠.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국정원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게 민간 국회에서의 여야 관계가 상당한 또 다른 또 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도 사실 대야 관계를 어떻게 새로 설정할 것인가 문제에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그 홍준표 대표가 미는 김성태 의원이 됨으로써 아무래도 그 홍준표의 당 장악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지만 하나의 변수는 김성태 의원이 복당파고 그리고 또 특히 김무성 의원하고 상당히 또 이 정치적으로 아주 가깝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 친박계가 나름대로 정치적인 힘을 잃고 난 뒤에 새로운 당내 역학 구도가 어차피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와 이 김무성계의 또 관계 설정 이것도 하나의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넘어갔으면 하는데 다 그래도 한 말씀 있다니까 짧게 아니, 사실은 뭐 그 친박에서 원내대표가 된다는 거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완전히 뒤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55표 그래서 51%로 득표를 원내대표가 된 거거든요. 지금 116. 석인데 실제로는 55표가 지금 한 110명 정도 투표했다고 봐야 되겠죠. 정확히 보면 109명 정도 투표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검표 요청을 해가지고 그 재검표가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지금 홍준표 대표는 당내에서 반발도 있고 당내 지배력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느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게 지금 김성태 의원이 선출이 됐다 하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뭐 재검표 요청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검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저는 김성태 의원이